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죠. 서울회생법원의 공식 문서인데요. 한 개인의 파산 사건, 사건 번호 2023 하단 이 사건의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함께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걸 보면 한 사람의 재정 상황 그리고 파산 절차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보고서에서 핵심 정보를 딱 뽑아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청하신 대로요. 파산 관제인으로 이름이 명시된 홍현필 변호사님 외에는요. 채무자분이나 다른 가족분들 정보, 사건 번호, 상세 내역 등은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보고서의 기본 정보부터 볼게요. 채무자는 4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 2023년 11월 11일에 파산 선고를 받으셨고 현재는 직업이 없으시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2010년에 협의 이혼하셨고 자녀가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따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보고서는 딱 보니까 제1회 채권자 집회를 위해서 작성된 거네요. 아, 채권자 집회요? 네.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 이 사건에 산 홍현필 변호사님이죠. 이분에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보고서에 속행 신청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던데요. 아, 네. 그거는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뭐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서 사건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채무 상황을 좀 보면요. 액수가 상당합니다. 총 채무액이 약 6억 3,900만 원? 와, 6억이 넘는군요. 네. 그리고 채권자가 DGB 캐피탈 외에도 17곳, 그러니까 총 18곳이나 됩니다. 파탄 원인으로는 사업 실패, 또 생활비 부담 증가, 대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요. 근데 좀 더 보니까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인이 채무자분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워진 거더라고요. 아, 명의 문제군요. 네. 그러다 관계도 나빠지고 심지어 그 동거인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 이걸 넘어서요.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사업 실패가 이렇게 얽히면 한 개인의 재정이 얼마나 복잡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보고서를 보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생활비 충당하려고 대출받고 그러면서 빚이 점점 드러나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네. 특히 전 동거인하고 재산 분할 청구 소송까지 언급된 걸 보면 아, 채무 문제가 개인사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명의를 빌려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이 채무자분 명의의 재산은 어떤지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예금이 한 219만 원 정도 있고요. 새마을금고랑 신협에 그리고 보험 예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아, 그 정도 금액은. 네. 이건 다행히 6개월간의 생계비나 압류금지 재산 범위 안에 있어서요.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채무자분이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환가 포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해야 하니까요. 이런 결정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처분해야 할 재산도 꽤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여럿 있네요. 맞아요. 서울 은평구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건 지금 파산관제인 그러니까 홍현필 변호사님이 내각을 진행 중이시라고요. 네, 보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이네요. 매각이 확정되면 기존에 있던 부동산 가압류는 취소될 거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고양시 일산 동구에도 아파트가 한 채. 아, 그것도요? 네, 이건 법원에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 번호는 고양지원 2023 타경인데 상세 번호는 익명 처리하겠습니다. 네, 경매가 진행 중이군요.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의 토지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법원에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의정부 지방법원 2023 타경입니다. 이것도 상세 번호는 익명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아파트 두 채랑 토지 한 필지, 이게 다 지금 처분 절차에 들어간 거네요. 네. 이런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아까 환가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환가.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걸 말이에요. 현금화 작업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단 파산 절차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먼저 내고요. 그리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걸로 채권자들한테 빚의 비율대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걸 배당이라고 하고요. 아, 그래서 보고서에 환가 업무 수행이라고 딱 적혀 있는 건 바로 이 매각이나 경매 절차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재산 팔아서 빚잔치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파산관제인께서 아직 최종적인 면책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보류 입장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면책이라는 게 이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 아직 부동산 매각이나 경매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를 배당해 줄 수 있을지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최종적인 면책 의견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환가 절차는 보통 시간이 좀 걸리나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매각이나 경매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재산 처분 끝나고 배당까지 다 완료되어야 면책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야 면책을 허가할지 말지 최종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한 개인의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통해서요. 빚이 어떻게 쌓였는지 그 복잡한 배경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재산 처분 절차, 그리고 최종 면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홍현필 파산관제인께서 관리하시는 이 사건의 단면이지만 이걸 통해서 파산 절차가 현실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또 지난한 과정인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류 한 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정말 깊고 복잡하네요. 네, 이 보고서는 파산과 자산청산이라는 법적 절차가 한 개인의 삶과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과거의 어떤 인간관계가 현재의 재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부동산 자산이 경매에 붙여지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개인의 삶과 사업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얽히게 될 때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법률 시스템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